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뵙겠습니다. 이재섭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방송해 드린 유족연금. 와, 이 유족연금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바로 이 유족연금에 대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네, 오늘 방송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혹은 살짝 한번 복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방송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족연금이란 그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셨던 분, 즉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에 의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즉 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 또 심지어는 손자녀, 조부모까지 해당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생계형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셨던 분이 그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또 성실하게 납부했나 하는 어떤 가입하셨던 분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고요. 또 이제 유족연금을 받으실 유족의 어떤 신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족연금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유족이 받게 되는 그 생계를 위한 연금이다, 이런 말씀이고, 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의 조건은 바로 당사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조건은 유족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먼저 사망하신 분이죠.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가 사망하신 분, 바로 이 당사자 조건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네네. 사망하신 분이 만약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던 분이나 아니면은 또 장애연금 2등급 이상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던 분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유족이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분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없이 유족이 계시면은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이제 10년이 안 된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그분들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유족이 바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되신 분이 사망을 하게 되시면 유족이 있더라도 자칫 유족연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10년이 안 되신 분은 한 두 가지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기간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험료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이라는 것은 27세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세가 안 된 경우는 첫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부터
보험료 가입, 그러니까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5세에 사망을 했다 하면은 보험료를 그 전에 납부한 경험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27세부터 35세까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이 되고요. 25세 정도의 보험료를 한번 납부했다 하면 그때부터 35세까지의 기간이 이제 가입 대상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25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35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10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이 10년이 이제는 가입 대상 기간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면 그러니까 한 3.3년 이상, 그러니까 그렇죠. 한 4년 이상 가입했으면 받을 수 있군요, 유족연금은.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또 해당이 못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가는데요. 사망일로부터 과거 5년 중에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다면은 또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세 사망을 하셨다 하면은 이제 30세부터 35세 기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 그러면은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드립니다. 네, 35세에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30세부터 35세 그 사이 5년 동안에 3년 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이제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두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좀 고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게 이것을 체납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체납한 기간이 그 전 가입 대상 기간 중에서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위에 두 조건이 해당이 돼도 그 유족연금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체납하면 안 되겠군요. 체납 3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를 체납한다고 그러죠. 네,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3년 이상 체납했으면 그러면 유족연금 못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잘 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이제 유족의 조건 있죠? 네네. 네, 유족의 조건 한번 보죠. 예. 먼저 그 유족은 배우자, 유족의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우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 또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유족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범위까지만 또 유족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우선 순위자는 이제 배우자죠.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그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유족연금을 모두 드리게 됩니다. 네, 배우자가 되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누가 받죠? 네, 배우자가 없으면은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자녀가 됩니다. 네, 자녀가 되고요. 네. 만약에 자녀가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둘인 경우는 똑같이 동순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서 자녀가 셋이면 어떻게 됩니까? 셋이 나눕니다. 셋이 똑같이 나눕니까? 나눕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족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은 사망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네, 그렇죠. 뭐 생계를 독립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자녀의 경우에는 뭐 지난 방송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25세 이상이던가요? 그렇습니다. 25세가 되면은 안 됩니다. 못 받는 거죠. 네, 24세까지. 만 24세였던가요? 네, 그렇죠. 네, 만 24세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 25세가 되면 유족연금 못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보고요. 네네. 자, 잘 이제 요약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제가 정말 궁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가장 궁금한 것 유족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이겁니다. 유족연금 얼마 받아요? 이건데요. 박사님 얼마 받습니까? 예. 그럼 그냥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유족연금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분이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이제 그 한 60만 원 정도, 60% 정도 받는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유족 사망한 당시에 본인이 받고 있던 연금 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그 가입 기간에 따른 비율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40%를 받고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시면은
50%를 받고 또 20년 이상인 이제 가입자가 사망하신 경우는 유족이 6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설명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가산해 받는 부양가족 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그런데 부양가족연금은 뭐 좀 차이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차이가 있지만은 한 1인당 한 1년에 15만 원 또는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령연금 하면은 보통 기본연금을 그 노령연금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은 이제 통상 그 가입자가 한 20년을 가입한 걸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가입자가 설령 20년을 가입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기본연금 20년에 의해서 계산한 기본연금에 실제로 가입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합니다. 좀 어렵죠? 네, 우리 박사님이 어려운 거를 더 어렵게 설명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럴 때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충.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죠. 기본연금, 예. 노령연금입니다. 자, 만약에 노령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부인이 유족으로서 최우선순위자예요. 네네. 그럼 부인은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부인은 얼마 받습니까?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아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 분이 돌아가셨으면은 4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가입자가 돌아가셨으면은 50만 원을 받고 50만 원. 20년 이상을 가입하거나 뭐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으면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네. 자, 그러면 20년 이상 가입하셨던 분이 만약에 100만 원씩을 받고 계셨다면 연금을 네.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는 60%인 60만 원을 그렇죠. 받습니다. 네네. 10년에서 20년 사이 기간 동안 만약에 가입을 쭉 하신 분이면 자,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이 대체로 지금 한 23년쯤 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에서 보면 60%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자, 그러니까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유족연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게 되는 건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족연금은 이제 받으시는 분은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배우자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지. 이게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족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일단은 이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소멸된 날, 그 달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 수급권이 그러면 언제 소멸되느냐? 유족이 있는 경우 뭐 이제 가입자가 사망한 난 다음 날은 당연히 이제 좀 금방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잠깐만요. 예. 자, 그러니까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잖아요. 네네. 유족연금이 받는 것은 그 국민연금 가입자가 네네. 아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망한 달 아니고 그 다음 그 다음 달부터 달부터 받기 받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자, 네네. 언제부터 받느냐? 언제부터인 거는 네. 이제 사망하신 분이 사망한 그 다음 달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유족이 언제까지 받느냐 하는 건데 네네.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수급권이 언제 소멸하게 되는지 그 경우만 확실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예. 경우를 설명해 예, 주시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 수급자가 사망하면은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가. 배우자가 만약에 유족연금을 받아왔으면 이 네. 배우자께서 사망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수급권이 이제 종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녀인 경우는 자녀가 사망해. 그럼 다 네. 사망하면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이제 그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또 수급권이 상실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데 입양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양이 된다는 것은 다른 분이 그 어떤 부양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또 그 경우에도 상실이 되고요. 네.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세가 된 때부터는 자녀가 독립하는 거니까. 유족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25세. 그런데 예외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는 25세 이상이 돼도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 등급 1등급이나 2등급인 네네. 경우에는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로 인해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아까 같이 뭐 자녀가 25세가 넘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그런데 유족의 장애 등급이 2등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인데 장애 등급은 거의 고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2등급이 3등급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때부터 또 이제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까 여러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받아오시던 분이 만약에 사망했으면 그때로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배우자께서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받아왔는데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이제 종결되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럼 이 권한이 또 자녀에게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진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 좀 딱 네네. 하기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네네.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수급권이 종결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혼한다고 유족연금의 권리를 빼앗는 것 이게 좀 생소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를 재혼하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권을 상실을 시키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유족연금이라는 게 사망한 분의 과 유족과의 어떤 신분 관계, 그렇죠. 그리고 또 부양 관계 이 두 가지가 설정이 됐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신분 관계와 부양 관계를 스스로 단절을 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가입자와 이혼해서 받게 되는 이제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혼할 때 받게 되는 분할연금 옛날에 네. 설명한 적이 있죠. 저희들 한번 다뤘죠. 네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재산권적인 성격이 있어서 재산권을 분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연금을 받은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게 됩니다. 이게 네. 좀 다릅니다. 네.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장애가 없는 자녀가 있었어요. 네. 그 유족연금을 받다가 장애 2등급 이상의 장애를 입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자녀는 25세가 되면은 이 유족연금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실하죠. 받는 중에 장애를 입어서 2등급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25세가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네네. 자, 어떤 남성 가장이 네. 만약에 70세에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부인이 65세예요. 그럼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20년 이상 돌아가신 분이 가입했었으면 60%에 해당되는 돈을 유족연금을 쭉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부인께서도 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족연금을 권리가 자녀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네. 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네네. 없던 장애가 생겼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1급 중증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중증 장애인에게 부인이 받던 그 금액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네. 이 1급 장애는 계속 살아가는데 계속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와, 그럼 계속 받는 거네요. 네네. 이게 정말 좋은 제도네요. 네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생겨버렸다. 그럼 그 장애인의 생계까지도 부분적으로는 책임져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유의할 거는 25세가 넘어서 네.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유족인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재혼하는 경우 재혼을 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돌아가신 그분하고의 신분 관계와 부양의 관계가 네네. 완전히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단절하고 가신 겁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분할연금의 재산권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급이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혼하면 돈 없다. 재혼하면 돈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채무 있죠. 네네.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상속 나 포기하는 상속 포기할래요. 의외로 네네. 많습니다. 요새 네네. 그런 분들.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연금을 받고 계셨으면 이제 유족들은 유족연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족연금의 수급권도 네네. 이게 아버지 빚하고 이게 권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나 다 포기할래. 이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고요. 또 그런 걸 걱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그 채권을 포기하는 이제 그 상속을 포기하면서 뭐 이제 채무 관계도 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네. 이제 단절시키는 건데 그렇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네네. 그리고 또 유족연금을 내 네. 스스로 포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포기해도 강제로라도 받아야 됩니다. 네, 유족연금은. 그래서 유족연금을 제가 만약 네. 받았습니다. 네네. 아버지가 비투성이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저 유족연금을 받았어요. 네네. 아이고 한 달에 이제 6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네요. 네네. 근데 내 돈이 받는 거 보고 채권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이 네. 야, 네 아버지 거잖아 이거 내놔 할 수 있습니까? 그 채권자는 좀 억울한 채권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든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압류 못 하는군요. 강제로 네.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네네. 예.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 배우자가 만약에 40세예요. 40세. 네네. 돌아가신 분은 나이가 70세였는데 배우자는 40세예요. 아주 젊은 젊죠. 나이에. 젊죠. 젊은 배우자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능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좌우지간 70세인 분이 40세 배우자를 두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재혼을 안 하고 40세 배우자가 계속 사신다면, 죽을 때까지 이분이 계속 사신다면, 그럼 유족연금은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할 때 30, 40대 이렇게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네. 그 연금 수급자 이제 연세 드신 분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네. 또 젊은 분이 이제 국민연금 가입 중에 그렇네요. 돌아가시면은 어린 자녀를 두고 그렇네요. 젊은 배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요. 자, 보십시오. 네. 40세 남성이 그렇죠. 40세 남성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과로사로. 네. 그러면 5세 연하에 35세 부인이 아이들 그렇죠. 데리고 아이 그렇죠. 둘 데리고 그렇죠. 키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이 35세 부인 이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합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3년은 유족연금을 그대로 드리는데 네. 3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단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55세가 되면은 또 이제 배우자도 연세가 되셨다 해서 다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기간 3년이 지난 55세가 되기 전 기간 그 기간 중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배우자 본인이 네네. 만약에 1급, 2급 장애인이다. 그렇죠. 그럼 배우자가 일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3년이 지나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에 네. 그거는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녀가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네. 25세가 지났더라도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가 자녀를 돌봐야 될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 네. 그러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라는 거는 매년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그 전체의 평균 소득이거든요. 네. 이제 평균 수입. 그게 뭐냐면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2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뭔가 맞아요. 한 23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다 하더라 없거나 또는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네. 수 있어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요, 우리 국민연금 체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체납하지 마시고요. 그럼 꼭 좀 납부하십시오. 이거 정말 유족연금 좋은 제도네요. 만약에 이 가입자 당사자가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남아있는 유족이 걱정 아닙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걱정일 텐데 그렇죠. 보니까요. 웬만하면 부인과 자녀들이 정말 그 부인이 만약 30세든 35세라고 한다면 부인이 정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부인 당사자가 뭐 1, 2급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소득이 전혀 우리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에 못 미치면 그렇죠. 쭉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네.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와, 이 제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 유족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국민연금공단의 홍보 대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선에 입각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혜택입니다. 만약에 유사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렇습니다. 그 진짜 네. 위험을 회피하느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느냐 이런 차이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네. 저 죽은 영혼이 눈이 안 감긴다. 그렇죠. 내가 구천에 떠들고 지금 정성으로 못 간다 그러면 왜 못 가냐 그러면 이성에 남아 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아, 이거 네. 유족연금이 있으면 이제 그럴 걱정이 별로 없었겠어요. 네네. 네, 물론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 20년 가입하셔가지고 네네. 100만 원 정도 수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그럼 그러면 6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다달이 가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유족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있죠. 네네. 배우자가 포기하면 이게 자녀에게로 이전됩니까? 유족 수급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일신 전속권이라 그래서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어떤 유족 수급자도 그 수급권을 포기할 수는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예. 아, 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자,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나 이거 수거권 포기하면 자식에게로 넘어가겠지?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예. 포기는 안 된다. 네. 네. 일신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하지 않는 한은 일신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일신 전속권. 네. 확실합니다. 자,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망하거나 아니면 재혼하거나. 재혼하거나. 네네. 재혼하는 경우도 있죠. 네네. 그러면 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신 전속권 바로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만약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망을 하십니다.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아까 주시죠.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유족 수급권이 이제 이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녀가 아까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2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만약에 2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2등급 이상의 네.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자녀에게 1등급, 2등급 장애인입니다. 네네. 그 유족연금 수급권이 그 자녀에게 이전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네. 똑같이 나눈다. 만약 수 있습니다. 60만 원이면 20 이렇게 나누겠군요. 세 명이면. 3명인 거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 자녀가 없다. 예, 근데 예. 배우자가 돌아가셨고 네. 자녀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 순위권자가 어떻게 되죠? 부모가 되죠. 예. 자, 그럼 부모에게 돌아가는 네. 겁니까, 그게? 그거는 좀 아쉽게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만 수급권이 이전이 되고요. 그 부모 또는 뭐 손자녀 조부모는 에게는 이전이 되지 않아요. 한 번만 이전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자녀에게만 이전되고. 자,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가 받다가 그러니까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까? 네네. 최우선 순위로.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제 자녀에게로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부모나 손자녀나 조부모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일단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 부모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부모가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전을 받아서 수급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만약에 35세 남성 네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아직 네네. 결혼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면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받는 그렇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네. 확실히 듣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적연금 중에서도 또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업연금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공무원연금에는 좀 달라요. 유족의 순위도 다르고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이제 다뤄주실 네네. 거죠? 네네, 그렇게 하죠. 그것 좀 하고요. 자, 오늘 제도 개선 또 좀 해야 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 개선. 그거는 네. 제도 개선이 뭐냐면은 네. 아까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네. 예,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네, 네. 그랬을 때는 또
다음 순위가 이제 부모에게 부모에게로 가는 거죠. 이전이 됩니다. 자, 공무원연금에게는. 배우자에게서 유족연금 수거권이 네네. 배우자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다시 또 조부모에게로 이렇게 네네. 갔는데 네.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서 딱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은. 근데 공무원연금은 이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제도를 개선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또 너무 쭉 이어주는 것도 또 재정 측면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뭐 우선적으로 네. 그 유족의 보호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네. 뭐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네.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드리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석 박사님은 아주 그야말로 인도주의자십니다. 자,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 능력이 없는 네. 걸로 인정되면 조부모라도 인정해 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역시 인도주의자 사회복지위원장 우리 이재석 박사였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네네. 자,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또 유족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하고 있구나. 또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하실 경우에 남은 유족들의 이제 생계가 가장 그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편히 눈을 감지도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그 단순히 이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노후소득부당 포장 제도라는 것을 넘어서 가족들까지 보호하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을 최대한 일찍 해야 유사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또 아까 이게 보험료 납부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사시에 장애연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입하시고 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꼭 이런 권리를 유사시에 확보하시라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당사자의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망 시에 남겨진 유족들까지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다. 그리고 이 유족연금의 수거권은 배우자에게서 또 자녀에게로 이렇게 또 수거권이 넘겨질 수가 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유족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이렇게 우리가 국민연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귀중한 국민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 정교하게 잘 다듬고 보완시키고 또 꾸준히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박사님, 사실은 국민연금 우리나라 최고의 저는 전문가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책임감 많이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상희 TV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종 누르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